TV에서도 황교익 씨라고요. 요즘 맛집 맛 컬럼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BS 프로그램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원래 2월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출연을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KBS에서 이유로 든 것이 문재인 캠프는 아니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외곽 캠프 중에 하나. 그 캠프의 공동대표를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공동대표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 대표들 한 명씩 모아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거. 거기에 뭐 김웅용 씨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군요.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네,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28명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800명 정도 돼요. 더불어포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 외곽 조직 중에 하나죠, 사실은. 실제 뭐 선거 캠프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출연이 이제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걸 이제 밝혔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KBS 측의 주장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는 것이 그건 이제 대선 기간에 그게 원칙이라기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작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누구든 문재인 대표든 뭐 반기문 총장이든 누구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 주의한다라고 하는 게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분을 출연을 금지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전에 송혜 선생님 예를 들었어요. 물론 송혜 선생님을 무슨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송혜 선생님이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정노래자랑을 진행을 해 오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왜 자기하고 다르냐 하는 부분은 좀 문제를 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치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패널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건 출연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성이 어긋나잖아요, 공정성이. 다만 정치적인 사안에서 양쪽 의견을 다 듣기 위해서 대변인을 부르거나 정치인을 부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아니면 고정 패널을 특정 정당의 지지자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보지만 이제 이 사안은 황교익 씨가 그날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음식에 관련된 거. 이 사람이 음식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두 번째는 생방송이 아니라 원래 아침마당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황교익 씨 거는 녹화로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녹화해서 걸러낼 수 있거나 아니면 녹화를 중단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출연을 금지시키면 이분은 이제 그런 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이 만약에 자기 그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특정 전문 분야의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아니면 뭐 패널로 나가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하는 것까지도 막는 것은 그럼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황교익 씨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황교익 씨 좀 주장을 좀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재료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런 정보로 1시간 동안 꾸미자라고 해서 6월 달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14일에 그 더불어 포럼이 발족을 했거든요. 뭐 문재인 지지를 하는 시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지라기보다는 한국 음식 문화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작가한테서 전화가 와서 진행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KBS에서는 출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게 교양제작국에서의 결정이고 저는 참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송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KBS의 그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시죠. 온 국민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출연 금지 안 나가셨어요. KBS의 좀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만기 씨하고 하일 씨 같은 경우에도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뺐다. 최영만 씨도 캠프에서 일하는 걸 알고 출연 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지금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뭐 대선 국면에 지금 탄핵 심판이 뭐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지금 나온다는 전망이니까 그럼 2달 후니까
4월 말이나 5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예민한 시기에 지금도 또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도 지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블랙리스트잖아요. 근데 국가 공영방송인 KBS에서 KBS 리스트를 갖고 하느냐. 뭐 이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러니까 KBS에서도 저는 일정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일인데 예. 그동안에 KBS가 얼마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공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정현 그 정무 그 홍보수석도 그 KBS 가서 뭐 보도국장하고 예. 그건 또 소란이 있었고 KBS가 정권 변화 때마다 상당히 고무줄처럼 잣대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지금도 그 불신이 많은 건데 제가 보기엔 실무선에서 조금 저거는 너무 좀 과잉으로 한 거 아니냐. 예. 아칼럼니스트가 가서 정치적인 얘기를 뭘 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뭐 투표를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예. 저 정도는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고지식하게 또 저 실무진에서 대응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황교익 막갈림씨도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송해 선생님은 왜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송해 원칙을 도입해라 송해 하는데 원칙.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KBS에서는 송해 원칙이 아니라 시장 경제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송해 선생님은 갑 중에 갑이죠. 방송국에서는. 전국 노래자랑하고 송해 선생님은 이퀄이에요. 예. 저도 일요일 날 전국 노래자랑 그 시작하는 음악 나오면 밥 먹자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민하고 송해 선생님하고 이퀄이고 황교익 저분은 또 그런 사실은 점이 KBS에서는 별로 중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예. 좀 제가 황교익 씨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갑, 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패널 중에서도 정호김 의원님은 갑이고 우리 다른 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KBS에서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예. 전 뭐 KBS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한 거는 아니다. 예. 오히려 좀 저런 것도 섬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저런에서 불편하게 좀 자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송혜 씨가 실제 뭐 청와대 초청도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배 제의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말 뭐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국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배를 하실 일이 태산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따뜻하고 또 분위기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일 건강은 정말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부쩍 들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거 남아있는 재능을 다 국가와 국민에게 털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을 다짐을 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얼씨구 지화자 좋다. 예 박수. 예. 예, 재작년 영상인데 건강하시나? 뭐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저걸 보면서요. 예. 그 헌법에 보면 이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은 국가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이나 민간회사, 일반 사인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 예. 그럼 이게 그 방송사도 당연히 그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되고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저는 저 KBS 지침이 저는 이게 헌법의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 조직에 가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프로에 놓지 마라. 이게 헌법의 어떤 보면 기본권 침해입니다. 저는 저게 저 지침도 문제고요. 예. 문제는 이게 또 저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예. 아까처럼 이게 송혜쌤은 뭐 갑이니까 되고 어른 안 되고 저는 이게 그것도 평등권 침해예요. 그러겠죠. 따라서 이게 저는 민간이든 공기업, 특히 KBS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적용되고 예. 일반 사기업도 적용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뭐 계획하고 있었나 본데 대선 주자들 거기에 취소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KBS라는 공기업이 예.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출연에 대한 어떤 일련의 그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예. 그러한 그 정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를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한번 부각시키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그 생각을 지금 표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다가 그렇죠.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네. 뭐 보호해 주는 당연히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을 저분이 물론 뭐 적극적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교익 씨가. 그러나 예. 어쨌든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외곽 조직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예.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 이렇게 해줘야 돼. 저거 안 하면 황교익 씨는 얼마나 또 황당하고 외곽 조직에 있는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운 빠지겠죠. 그럼요. 예. 자기가 문재인 대표를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외곽 지역에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송혜 선생님도 비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전국 노래자랑과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황교익 씨도 가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문 분야예요. 예. 음식 맛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외곽 조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어떤 절차 또는 지나친 어떤 예.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최근 한참 전에 김지동 씨 논란이 네,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이때 네. 이 예능이 굉장히 유명한 인기가 많은 예능인데 여기서 갑자기 하차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노대 행자 사회했다고 KBS 예능 하차했죠. 물론 이제 저것도 그게 시기가 잘 맞아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9년, 10년, 16년까지 여러 가지 지금 김재동 씨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예. 사실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표현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 자체가 자기의 생존권과 연관돼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생존권. 저분들은 예. 사실 방송 나와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야 방송 안 나와도 되지만 저분들은 방송 안 나오면은 생계 예. 지장이 이게 있는 직업이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분들이 그럼 만약에 개인으로서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자기 나름대로 왜 밖에서 방송이 아니라 예. 정식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집회에 가서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방송 출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저분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그 사회도 예, 볼 예, 정도로 그렇게 그랬다가 이제 어떤 일련의 저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 본인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생각의 자유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저런 공인, 연예인들이 주는 파급 효과가 우리 같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예. 저는 오히려 김재동 씨가 저런 상황이면 아예 정치권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나는 누가 좋다. 나는 진보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드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의 어떤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치적인 그러한 그 노선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인생의 루트를 차라리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상당히 그 정치적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어떤 표출의 자유라든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정권은 반드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동이 가해진다는 게 지금 우리의 그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거 진보 정권 때 진보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보수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 피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내 캠프에 있는 사람을 감히 이런 생각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 헌법적인 가치에 입각해갖고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훨씬 그 대권 주자로서 성숙한 그렇겠네요. 그런 예, 예. 풍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이게 그 방송에서 옛날에 김재동을 제일 많이 비판한 제가 패널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 볼테르 말이 생각나요. 볼테르가 뭐라 했냐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내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저는 이게 김재동의 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때문에 김재동이가 피해를 본다면 저는 이게 목숨 걸고 김재동을 도울 생각입니다.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요. 일단 KBS 측의 주장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는 것이 그건 이제 대선 기간에 예. 그게 원칙이라기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작 가이드라인
주의한다고 돼 있어요. 문재인 대표든 뭐 누구든. 반기문 총장이든 예, 누구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 주의한다라고 하는 게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분을 출연을 금지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제 본인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전에 송혜 선생님 예를 들었어요. 물론 송혜 선생님을 무슨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송혜 선생님이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정노래자랑을 진행을 해 오셨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왜 자기하고 다르냐 하는 부분은 좀 문제를 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치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패널로 예.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건 출연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성이 어긋나잖아요. 공정성이. 예. 다만 정치적인 사안에서 양쪽 의견을 다 듣기 위해서 대변인을 부르거나 정치인을 부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아니면 고정 패널을 특정 정당의 지지자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보지만 이제 예. 이 사안은 황교익 씨가 그날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음식에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예. 두 번째는 생방송이 아니라 원래 아침마당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황교익 씨 거는 녹화로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예. 녹화해서 걸러낼 수 있거나 아니면 녹화를 중단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출연을 금지시키면 이분은 이제 그런 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이 만약에 자기 그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예. 특정 전문 분야의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아니면 뭐 패널로 나가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하는 것까지도 막는 것은 그건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황교익 씨. 노래자랑 진행자시죠. 온 국민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출연 금지 안 나가셨어요. KBS의 좀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만기 씨하고 하일 씨 같은 경우에도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뺐다. 최영만 씨도 캠프에서 일하는 걸 알고 출연 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지금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뭐 예. 대선 국면에 지금 탄핵 심판이 뭐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예. 지금 나온다는 전망이니까 그럼 2달 후니까 4월 말이나 5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예. 예민한 시기에 지금도 또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도 지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블랙리스트잖아요. 근데 국가 공영방송인 KBS에서 KBS 리스트를 갖고 하느냐 뭐 이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러니까 KBS에서도 저는 일정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일인데 예. 그동안 TV에서도 황교익 씨라고요. 요즘 맛집 맛 컬럼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BS 프로그램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원래 2월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출연을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KBS에서 이유로 든 것이 문재인 캠프는 아니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 지지하는 외곽 캠프 중에 하나. 그 캠프에 공동대표를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공동대표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 대표들 한 명씩 모아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거. 거기에 뭐 김웅용 씨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군요.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네,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근데 이게 예. 한 명이 아니고 28명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800명 정도 돼요. 예. 더불어포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 외곽 조직 중에 하나죠, 사실은. 실제 뭐 선거 캠프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출연이 이제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걸 이제 밝혔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황교익 씨 좀 주장을 좀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재료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런 정보로 1시간 동안 꾸미자라고 해서 2월 달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14일에 그 더불어 포럼이 발족을 했거든요. 뭐 문재인 지지를 하는 시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지라기보다는 한국 음식 문화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작가한테서 전화가 와서 진행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KBS에서는 출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게 교양제작국에서의 결정이고 저는 참 굉장히 당혹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송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KBS의 그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